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장남과 장녀가 써야 될 한자가 따로 있다.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자, 성명학을 무시했을 때는 한자, 아무 한자나 뜻이 좋은 한자 다 쓰시면 됩니다. 그런데 성명학을 고려하는 이름을 장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남과 장녀가 써야 되는 한자는 따로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씀드리면 클 석자 같은 거, 크다는 뜻이겠죠. 그 다음에 앞선자, 맨 앞이다는 뜻이겠죠. 그 다음에 으뜸원, 이런 한자는 으뜸을 표시하는 거니까 역시 첫째가 최고다. 그래서 장남이나 장녀가 써야 된다. 그 다음에 동서남북도 동이 가장 먼저니까 형이나 누나나 윗대가 써야 된다. 위의 형제가. 그 다음에 기둥주, 기둥뿌리가 되니까 역시 클태, 클태자는 두 개가 있겠죠. 사획이 있고 십획이 있고. 이런 클태자 같은 이런 한자들. 또 장남이나 장녀만 써야 된다. 이렇게 주장을 하죠. 처음 초, 그 다음에 비로소 발생하는 그런 비로소시 이런 한자들.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은 첫째나 으뜸, 최고, 맨 앞 이런 거를 뜻하는 한자는 되도록이면 장남, 장녀 중에 한 사람만 이 한자를 써라. 이렇게 성명학에서 명시를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동력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다 형제들 전체가 동력동으로 이름을 장명을 합니다. 써서 장명을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장명되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.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. 최초 장명을 하거나 개명을 할 때 이 장남, 장녀의 한자를 구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예를 들면 클 석자, 클 태자 이런 것을 장남이나 장녀가 안 쓰고 차남이나 삼남이 이거를 쓰게 되면 삼남, 삼녀든 여자든 남자든 쓰게 되면 이제 형의 지위를 그 장남이나 차남이 물려받는다는 뜻이죠. 그래서 형은 조금 무능력하다는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동생보다 못한 형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어떤 집안의 어떤 무슨 대소사나 일들을 이런 거를 돌림으로 썼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쓴 사람이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된다. 이렇게 성명학에서 말을 하는 거죠.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바로 알 수 있겠죠. 동자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돌림자로, 태자 쓰시는 분들도 많고 클 석자도 상당히 많이 형제들 간에 돌려서 씁니다. 이 돌림자라는 개념이 형제 간의 우애,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전통, 가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돌림자를 쓰는데 돌림자를 쓸 때 반드시 장남, 장녀만 써야 되는 그런 한자가 되다 보니까 돌림자로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집 잡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최초 아기 신생아 장명이나 개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장남이나 장녀가 아닌 분들은 저런 한자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이 성명학적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봅니다. 마지막 화면에 자세하게 그 한자들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장명을 하실 때, 개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